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계에 좀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점차 산업혁명을 성공해 나가면서 조금씩 식민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하나씩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또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서양 열강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내년에 한국사를 배우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이런 어떤 서양 열강의 침략과 이런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들, 이런 접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편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국사 마지막 파트로 배웠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청나라 이제 마지막 경제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는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시기 때 유럽의 어떤 선교사들이나 상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유럽의 어떤 상인들과 조금씩 교역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은으로 결제를 했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량으로 은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중국으로 은이 많이 들어오면서 은을 화폐로도 많이 쓰고 또 세금도 은으로 거두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청나라로 전 세계에 은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경제 활동이 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의 청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일단 청나라는요, 다른 나라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관료들이 굉장히 지금 부정부패가 심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건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요게 사실은 농업사회의 반복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요걸 이제 뭐 멜서스의 인구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업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인구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인구가 어느 순간부턴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면 요 포인트부터는 식량 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인구 생산 속도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식량이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너무 수직인가? 어쨌든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물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턴가는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식량의 생산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량 생산 속도가 늘어나도 그래도 기아가 생기는 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 기아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아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청나라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쭉 농업 생산량도 농업 발전을 통해서 늘어나 왔고 인구도 증가해 왔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가 너무 빨라지면서 식량 생산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뭐 백년교회 난 무슨 난 뭐 천지의 반란 뭐 이런 반란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런 반란이 생기면 군대가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나라는요, 전성기를 맞이한 뒤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병사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년교에 난 이런 국내 반란이 벌어져도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청나라랑 무역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첫걸음이에요. 전쟁이랑 다르게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은요. 처음부터 침략하는 하려는 태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면 막 대뜸 막 총부터 들이대고 막 다 쏴버리고 막
전쟁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 에스파냐나 이런 경우가 아메리카를 침략할 땐 그렇게 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침략하려고 이렇게 총부터 들이대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역하자, 무역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거인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얘들이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보통 어떤 혁명이 생기면 식민지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산업혁명이잖아. 그죠? 산업혁명을 성공했고 공장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에서 원하는 게 원료, 그 다음에 원료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거 좀 사가라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다 교역이라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다가올 때는요, 보통 너네 식민지 만들 거야, 무릎 꿇어, 총 쏜다 이게 아니라 우리랑 교역하자, 우리랑 무역하자. 너네 이런 원료 많이 난다며 그거 우리가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교역을 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영국도 청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큰 계획을 잡고 일단은 청나라에게 다가와서 우리 무역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요 회사를 세워서 청나라와 무역을 시도하는데 요거 사실 기억해 내셔야 돼요. 요거 우리 1학기 끝자락에 절대왕정 배울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요 회사를 만들어서 영국의 모든 식민지의 여러 가지 수출입이나 수익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든요. 무슨 회사라고 했었어? 동인도 회사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청나라와 무역을 시도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무역을 안 하기는 그렇고 너무 새로운 애들이란 말이에요. 영국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경계를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청나라 거의 가장 본토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광저우, 광저우로만 항구를 제한해요. 그래서 영국 상인 애들은 물론 이제 청나라엔 항구 도시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영국 상인들은 광저우에서만 무역하라는 거지. 그리고 근데 요거 사실 이 얘기 하긴 했었어요. 1학기 때. 청나라 애들은 광저우라는 항구에서만 무역을 하고 무역하는 상대 상인들도 청나라 아무 상인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행이라고 불리는 상인들하고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무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정된 무역만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영국 애들은 청나라의 많은 항구 도시들 중에서 광저우에서만 무역할 수 있고 광저우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아무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행이라고 불리는 상인들하고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저우입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요게 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 텐진, 그죠? 텐진, 칭다오, 상하이, 항저우, 푸저우 뭐 다 항구 도시들인데 지금 이 당시에 청나라는 영국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무역을 해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상인들 중에서도 공행하고만 무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 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배우긴 했었지만 청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이랑 특히나 서양인들이랑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은 특별한 상인들을 얘기해요. 그런 상인들만의 모임, 조합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부에서는 이제 몇 번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광저우라는 하나의 항구에서만 무역할 수 있고 이 공행으로 지정된 상인들하고만 무역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무역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영국이 만든 상품들이 잘 안 팔려요. 왜냐면요. 영국은 대체로 면직물, 즉 옷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항구 도시가 어디였어요? 광저우였잖아요. 근데 광저우 위치 보세요. 동그라미 그어져 있는 부분. 굉장히 남쪽이죠. 너무 지금 남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남쪽이냐면 사실 여기가 제주도잖아. 근데 제주도 겨울 한겨울에 가도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제주도보다도 거의 우리나라만큼이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옷이 많이 팔리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나라랑 보통은 어떻게 교역을 하냐면 그 나라에서 면화라는 원료를 구해와서 그 면화라는 원료를 통해서 공장에 집어넣고 옷감이나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형태로 식민지와 교역을 하는데 청나라는 너무 남쪽에 이제 무역 도시를 잡았으니까 아예 이제 옷이 잘 팔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영국의 귀족들이 청나라의 상품들, 즉 차라든지 마시는 차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을 위한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영국 귀족들이 청나라의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게 되고 이 영국의 물건은 청나라한테는 잘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무역을 적자를 보는
그런 무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득을 보는 무역을 흑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우리가 사는 게 더 많은 그런 무역을 적자 무역이라고 하죠. 근데 영국이 지금 청나라에 대해서 영국이 팔아치우는 물건보다 영국이 청나라한테 사들이는 물건이 더 많은, 그러니까 영국이 청나라한테 내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이런 무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영국은 이런 무역이 반갑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 청나라한테 너무 지금 항구 도시를 남쪽에 있는 도시만 개방하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는 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도 개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청나라가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사실 청나라는요, 이 무역을 허락해 줄 때부터 어떤 마인드였냐면, 청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전체를 통일한 나라니까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이 또 워낙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무역을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더구나 처음 본 애들인데. 그러니까는 뭐 더 북쪽에 항구를 열어달라고? 싫은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해선 안 될 짓을 해요. 아편을 밀수출합니다. 아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음, 대마 같은 마약이에요. 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편은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요, 아편을 재배만 해도 잡혀가요. 이해되시겠죠?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몸에 안 좋아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죠. 중독성. 근데 이게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특징을 띠거든요. 첫 번째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성. 그 다음엔 환각. 이 두 가지 특징을 띄어요. 그나마 그래도 담배를 미성년자한테는 허락하지 않아도 성인들한테는 허락해주는 이유는 환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편은 둘 다 있는 마약이에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요. 새우깡 같은 존재인 거지. 그리고 환각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편을 많이 하면 막 시야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뭔가 취해 있는 느낌이고, 뭔가 막 세상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고, 막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고, 막 그렇다고 해요.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편은 이렇게 중독과 환각 증세가 동시에 있는데, 영국은 이제 이게 마약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맛보게 하면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편을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손해를 메꾸겠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청나라에 아편을 맛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번 맛본 사람들이 끊을 수 없게 되면서 아편이 대량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당연히 중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을 먹었는데 건강이 좋겠어요? 건강이 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해롱해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 보세요.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참. 눈빛들을 보세요. 지금 쾌행 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도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다 지금 아편을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막 20대, 30대 한창 건강하고 한창 체력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한창 일 열심히 하고, 한창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본인도 자기 막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길거리에서 밥도 안 먹고 아편만 펴가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지. 더구나 아편을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은을 다 털어넣는 거예요. 세금은 안 내도 아편은 사. 그러니까는 이제 청나라에 있는 은이 아편을 팔고 있는 영국한테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라의 어떤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아편에 취해서 멀거니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세금으로 내야 될 은을 아편 산다고 다 팔아치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청나라 내부에서 논쟁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엄금론이라 그래서 아편을 싹 다 금지시키고 한 명이라도 피는 사람 걸리면 진짜 아주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 아주 족을 쳐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마약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을 내, 아편을 피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방식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 아니면 아편을 파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뭐랄까 중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엄금론이라고 하죠. 아편을 절대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이제 임칙서라는 사람인데, 청나라의 당시의 황제도 같은 결정이었어요. 도광제라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자기랑 의견이 같던, 즉 아편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임칙서를
어디에 파견했겠어요? 지금 아편을 더 금지시키려면 아편을 파는 사람들을 끊어놔야겠죠. 아편을 파는 사람들이 결국 영국인들인데 어디서 팔겠어? 기억나실까요? 이 항구 도시에서만 무역을 하라고 했었죠. 그렇지. 광저우죠. 그래서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칙서가 영국의 어떤 아편 밀무역을 쫙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아편을 싣고 있는 배들한테서 아편을 싹 다 압수를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임칙서도 이렇게 하기까지 노력을 많이 해요. 중간에 이제 아편을 다 일단은 압수를 하고 나서 이제 영국 빅토리아 여왕한테 막 편지도 보내거든요. 요거 우리가 빼앗은 건 미안한데 이게 마약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요걸 압수하긴 할 건데 요거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금액으로는 다 보상하겠다. 이거 다 보상할 거니까 앞으로는 아편은 팔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양국 관계가 좀 평화롭게 좋은 물건들, 정말 필요한 물건들 사고 팔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임칙선은 요 아편들을 다 압수를 해서 불태우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영국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지.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아직 팔기 전이니까 요거는 아직 팔기 전이니까 이 아편 자체는 누구 거예요? 영국 상인들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보는 거예요. 저 아편이 팔기 전이니까 아직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 거를 함부로 뺏어다가 불태우고 하느냐. 저 지금 임칙서라는 중국의 관료 같은데 저 사람이 우리 거를 아직 우리가 안 팔았으니까 우리 건데 우리 걸 마음대로 뺏어서 불태워버렸다.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지금 다른 나라와의 문제니까 영국 정부가 나서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영국 의회에 요청을 하게 돼요. 영국 의회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영국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뭐 자유당, 보수당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거니까 군대를 보내서 사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청나라를 식민지화해야 된다라는 속셈이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군대를 보내서 청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뭐 식민지를 새로 만들려는 계획이든 뭐든 간에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무슨 아편을 마약을 팔아제껴서 그거를 무슨 그것 빼앗아 갔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무리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사실 눈앞의 이익 앞에는 인간이 나약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도 논쟁 끝에 공격하자. 어쨌든 팔기 전이니까 영국 상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한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러 가자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함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결정이 영국 의회 역사상 굉장히 영국인들도 부끄럽게 여기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청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제1차 아편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인데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영국이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산업혁명을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무기는 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무기로는 잽이 안 돼요. 잽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막 정찬성 선수나 이런 진짜 프로 격투기 선수들 1000명이 있고 아무 훈련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20명이 다 막 미사일, 막 K2 소총, 막 기관단총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상대가 훈련이 잘 된 병사라고 해도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는데 쟤네들은 창이나 화살 들고 있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무기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무기의 격차가 세대가 벌어지면요. 그 전쟁은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이 전쟁은 당연히 그럼 영국이 이기겠죠. 그래서 영국이 당연히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한테 지게 되면서 영국의 강요로 난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요때 이제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국한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배상금 지불은 패전국의 기본이에요. 어느 나라든 전쟁에서 졌으면 보통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5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할 것. 그다음에 어, 영국인들이 전쟁 전에 가장 원했었던 거죠. 이 독점 상인.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광저우 항구에 제한 무역을 했었잖아요. 광저우 항구에서만 무역하도록. 그걸 깨고 항구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행 상인들하고만 무역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걸 깨고 공행 상인을 폐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콩을 넘겨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중국을 식민지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시작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나라가 외국이랑 맨 처음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1차 아편 전쟁 이후에도 영국은 사실 여전히 무역 적자를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면 사실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 이 영국 그 뭐야 청나라의 여러 가지 뭐 비단 뭐 아니면 차 아니면 뭐 도자기 이런 귀족들이 쓰는 물건들이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역 적자를 면하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면 영국은 한 번 더 전쟁을 치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무역 적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난징 조약 때 이미 5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항구를 열어달라. 막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해요. 에로우 사건이라는 건데 이 에로우 사건을 빌미로 해서 프랑스랑 연합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로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게 제2차 아편 전쟁인데 에로우 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청나라 해안가에 있던 배가 한 척 있었어요. 에로호라는 배인데 이게 이제 청나라 관리에 의해서 밀수 혐의 즉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옮기는 행위를 밀수 행위라고 해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나라 밖으로 빼내는 행위를.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게 되면서 청나라 관료한테 이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밀수 혐의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청나라 관료한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에로호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를 관료가 끌어내리게 돼요. 근데 사실 에로호는 청나라 정부에 등록돼 있는 청나라인의 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던 것이. 근데 이걸 청나라 관료가 끌어내려요. 근데 이 깃발을 끌어내린 행위를 영국인들이 이건 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영국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대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영국 국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걸 이제 명분 삼아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랑 연합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죠. 제 2차 아편 전쟁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명분이 안 되죠. 뭐 지금 깃발 하나 끌어내렸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애초에 전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냥 명분을 억지로 찾은 것뿐이죠. 그러면 프랑스는 왜 이 전쟁에 끼어들었느냐? 프랑스도 간단해요. 프랑스는 사실 이미 청나라는 어, 기독교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걸 금지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프랑스인 선교사가 포교 활동을 계속 해나가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교 활동을 계속 하면서 청나라가 이걸 알게 돼서 이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냐?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도 같이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프랑스인 선교사 포교활동, 금지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인 선교사를 죽인 걸 프랑스 정부에서 알게 되면서 프랑스가 청나라로 영국과 함께 쳐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제2차 아편전쟁도 영국한테 그리고 프랑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베이징 조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은 항구를 조금 더 여는데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난징 조약 때는요 공행무역을 폐지했었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외국 공사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해요. 베이징이 뭐예요? 베이징이 청나라의 수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동안은 청나라에 할 말이 있어도 그렇고 청나라랑 무역을 하려도 그렇고 광저우에 있는 공행 상인들하고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외국 공사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해당국에 설치를 하는 게 외국 공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주한 미 대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광화문 앞에. 그럼 거기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미국 관료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외교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그 공사관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영국에 관련된 외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영국의 공사관이 청나라 그것도 수도에 설치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공행하고만 이제 어떤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공사관을 청나라 수도에 두겠다는 건 직접 누굴 만나겠다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주재하도록 요거를 허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가 이 침략에 참여했던 이유가 그거였었죠. 자기네들의 선교사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금지였던 포교 활동을 한 거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거가 이제 프랑스가 침략했던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번 수업 시간의 내용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